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손실보다는 수익에 더 가까워지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강 복습입니다. FOMC 회의가 있었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페드, 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FOMC 회의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왜 우리는 FOMC 회의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렸는가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어, 개인적인 견해까지도 좀 담아 보았었습니다. 앞으로 6월 FOMC 회의에도 그러한 견해는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강입니다.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고 하락도 나오고 전저점을 이탈했던 모습들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반대 매매, 그리고 미수거래, 신용거래, 그리고 정리매매 요 어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대 매매입니다. 증권사에서 내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을 약정 만기일까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을 경우에 빌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매도가 대부분 하한가로 주문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와 반대해서 매매가 반강제적으로 나간다. 반대 매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신용을 써서 미수거래, 그리고 B2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주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B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수 거래라는 것은 주식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에 또는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의 증거금을 내고서 주식을 사는 거죠. 뭐 만 원짜리 주식이라고 한다면 3,000원 정도 내고 일단 미수 거래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2 결제일까지 남은 7,000원을 다 내야 합니다. 내지 못했을 경우에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수 거래는 일단 기간이 D+2 거래일까지 남은 증거금을 다 납입을 해야 된다. 대신 이자는 없다라는 점 미수 거래라고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 거래입니다. 신용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 회사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아니면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는 제도인데요. 현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겠죠? 주식은 빌려서 매도합니다. 신용 융자 거래가 현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야기를 하고요. 대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를 신용 대주 거래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주식을 빌리거나 현금을 빌려서 매매하는 거래를 신용 거래라고 합니다. 대부분 30일 정도의 기한을 갖고 있고요. 정해진 이자를 납부하고 최소 담보 비율 약 140%를 유지만 한다면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지만 뜻하지 않은 주가 하락이 시장 위험이든 개별 위험이든 리스크에 따라서 하락했을 때 최소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시초가에, 그리고 뭐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2시, 그리고 다음 날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장 마감 전 투매가 또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와 미수거래, 그리고 신용거래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정리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있어서 마지막 거래 기회를 줍니다. 그 거래를 정리매매라고 하고요. 대개 5일에서 15거래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매 방식은 30분 동안 호가를 모아서 한번 체결이 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까지 살펴보겠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의 견해는 시장이 더 내려갈 확률보다도 올라갈 확률이 장기적으로 더 많다. 그리고 전저점에 대한 이탈들이 미 증시에서도 유럽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가 선방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어집니다. 11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늘은 10일 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일부 조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증시에서 힘을 내시고 현 구간에서는 공포에 또는 반대 매매에 강제 청산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지켜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실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15강, 오늘 미수거래, 신용거래, 반대매매, 정리매매 각각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